산모몸에서 릴렉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잖아요. 관절의 결합을 느슨하게 해서 출산 잘하게 도와줬어요. 출산 잘했는데 그 다음에 붙이는 호르몬은 나오질 않아요. 출산 후에 제대로 조리가 되지 않으면 골반이 실제로 넓어지는 일이 발생돼요. 어느 날 아는 한의사가 생겼다. 안녕하세요, 아는 한의사 지한입니다. 여성분들 아기 낳고 나면은 생리통이 없어진더라,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죠? 이 밖에도 생리주기 불규칙한 사람이 애 낳더니 정상으로 됐어요. 이런 출산과 생리에 관한 썰들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 출산과 생리에 관한 속설들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보통 생리통이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성근증, 난소 주위의 병변 또는 골반 주위의 병변, 이런 것 때문에 발생된 생리통이라면은 보통 이착성 생리통이라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출산 후에도 생리통이 좀 사라지거나 진통제도 안 먹어도 될 정도, 이런 경우가 안 생겨요. 그런데 실제로 진료하다 보거나 주변에서 보면 출산 후에 생리통이 사라졌거나 진통제 안 먹어도 될 정도로 없어진 분들 정말 많이 있죠. 이런 분들은 보통 생리통이 기저질환 없이 작은 근육의 과수축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예요. 예전에 생리에 발생되는 기전을 설명하면서 보통의 생리통은 1차성이고 생리 시작할 때 프로스타글란딘이 분비가 되면 합성되면서 작은 근육을 수축시켜서 자궁 내막이 탈락되면 그때 생리통이 발생된다 그랬잖아요. 이런 종류의 생리통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많아요. 왜냐고요? 자궁이 커졌잖아요. 한 번은 요만했던 자궁이 자궁 자체 크기가 500배, 700배, 이 그림 보이시죠? 어마어마하게 한번 커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줄어드는데요. 이게 100%보다 약간 커지는 경향이 좀 더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다음번 생리할 때 보면은 자궁 내막을 탈락시킬 때 훨씬 더 편하게 탈락시킬 수 있어요. 근육도 주변에 혈류순환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좋고요. 배도 약간 나오는 경향이 있겠죠? 이럴 때 생리통이 줄어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보통 출산을 한다고 해서 불규칙하던 생리주기가 규칙적으로 되진 않아요. 보통 생리주기라는 게 시상하부, 뇌하수체, 난소로 이루어지는 호르몬 축으로 결정돼요. 되게 섬세하거든요. 그냥 생리주기가 많이 불규칙하지 않으신 분들, 35일, 40일, 요 근처에서 28일에서 40일, 요 근처 사이에 계신 분들은 출산 후에 30일 근처로 되는 경우 종종 보이긴 합니다. 임신 중에 충분한 난소가 좀 쉬기도 하고요. 원래 맨날 일하던 난소가 한 2년 동안 쉬잖아요. 출산하느라고 10달, 모유수유하느라고 또 6에서 10개월 정도 하면 쉬어요. 이렇게 쉬고 다시 했을 때 오히려 활발하게 돌아오면서 이 HPO 축이 제대로 동작하면서 딱 30일, 32일, 28일 이렇게 맞는 경우 종종 보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아요. 평소에 생리주기가 많이 불규칙하신 분들, 소위 말한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죠. 다낭성 난소증후군 이렇게 앓고 계신 분들은 임신과 출산을 했다고 해서 이 호르몬 축이 쉽게 바뀌진 않아요. 열경이 규칙적으로 진행되지도 않고요. 오히려 늦춰지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나는 원장님, 넌 다낭성 난소증후군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아기 출산하고 났더니 생리주기가 오히려 불규칙해요. 이런 분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보통 약간 노산입니다. 첫째 출산이 고령 임신이라 그래서 35 넘어서 출산하게 되는 경우엔 기혈이 좀 많이 손상되고 출산 과정에서 되게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AMH 수치가 좀 더 많이, 출산하고 난데도 되게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보이고요. 이런 경우에 오히려 종종 생리주기가 늦춰지거나 불규칙하는 경우 흔히 보입니다. 간혹 이제 30살 이전에 출산하신 분들은 확실히 이게 덜 보이세요. 역시 일찍 출산하는 게 건강에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사실이 아니기도 하죠. 출산을 준비하면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산모몸에서 릴렉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잖아요. 이 호르몬이 관절의 결합을 느슨하게 해서 분만시에 골반이 딱 잘 열려서 출산 잘하게 도와줬어요. 와! 출산 잘했는데 그 다음에 붙이는 호르몬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출산 후에 제대로 조리가 되지 않으면 골반이 실제로 넓어지는 일이 발생돼요. 이게 좀 안 좋은 의미에서 넓어지는 거예요. 미용적 측면에서 골반이 넓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골반 관절이라고 하는 거는 골반의 인대와 근육이 골반뼈에 테이프처럼 붙어서 고정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림 보이시죠?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이 늘어났던 인대와 근육이 자리를 잡아가도록 하고 골반에 잘 지탱이 돼야 돼요. 이래야지만 튼튼하고
건강한 이런 골반이 유지가 되는데 산후조리를 소홀히 하고 늘어난 인대가 제자리에 돌아오지 못하면은 골반이 비틀어지고 지속적인 통증도 발생될 수 있어요. 휴식을 포함해서 산후조리를 충분하게 잘해주고 골반적인 강화 운동, 예전 영상 같은 거에 잘 나와 있었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한약 치료 도움 꼭 받으세요. 정말 좋습니다. 젊고 컨디션 괜찮으면 회복 잘 되긴 하는데요. 조금이라도 뭐 살이 넘거나 이러시면은 한약의 도움을 받는다면 더욱더 골반 주위의 근육이나 인대가 강화가 잘 되고 컨디션이 좋아지면서 골반의 회복도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골반 회복 잘 하시고요. 이뽀이 골반 다시 간 다음에 둘째도 잘 출산하시길 제가 두 손 모아 기도할게요.